첫 달 매출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약 400만 원이 안 되는 매출이었었고 정말 낮에 한 명도 오지 않았었어요. 어머니가 오셨을 때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곳에다가 카페를 할 수 있니? 라는 오픈빨이라는 걸 전혀 받을 수 없었고, 그 리뷰를 써달라고 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영수증 뽑아서 무릎 꿇어 가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을지로에서 좁은 골목길 2층에서 로스팅도 하고 직접 디저트도 만들면서 22년부터 현재까지 주변에 정말 많은 매장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리스타 김명준입니다. 네. 이 동네에서 카페를 하게 된 이유가 카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을지로를 이렇게 염두를 하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을지로 하면은 그 힙지로라는 그런 표현을 여기에 상권을 알게 했을 때 그때 처음 들었었고, 그 전에는 보통 뭐 유명한 뭐 연남동이라던가 성수동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때 당시 뭐 속리단길 좀 유명한 곳 위주로 상권을 좀 찾아보다가 지인이 을지로 한번 어떠냐, 요즘 뭐 힙지로 하면서 굉장히 좀 사람들한테 힙하다라는 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힙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힙함을 한번 느끼기 위해서 상권을 이제 한번 보러 온 거죠. 보러 왔을 때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좀 없어지긴 했는데 옆에 공장, 인쇄 공장이 되게 굉장히 많은 곳에 일반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형태의 상권이긴 했어요. 그 보기가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인쇄소에 식당이 들어가 있는 느낌, 술집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젊은 분들에게 굉장히 좀 이게 힙이다, 이게 정말 좀 개성 있고 독특하다, 이런 게 힙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도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솔직히 처음엔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감성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두려움은 있기는 했는데, 상권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게 낮에는 주변에 이제 회사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 힙함을 즐기러 오는 젊은 세대들이 찾아오게 되는, 그리고 옆에 워낙 유명한 종로라던가 명동이라던가 같이 이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상권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곳이었죠. 처참했죠. 저는 주변의 상권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도 그럴 거예요. 희망 회로를 돌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열심히 하면 다른 매장처럼 이제 장사 잘 될 수 있겠지. 왜냐면 을지로의 주변 잘 되는 카페들 위주로 많이 가보지 잘 안 되는 카페를 가진 않거든요. 근데 공사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오셨을 때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곳에다가 카페를 할 수 있니? 라는 그런 저한테 물음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2층에 있고, 그리고 전혀 노출이 되지 않은, 그냥 단순히 2층으로 올라가는 조그만한 입구 하나 정도만 있었던 것 뿐이지, 밖에서 봤을 때는 전혀 여기가 카페인지 뭘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첫 달 매출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처참하다고 표현이 될 정도였었고, 약 400만 원이 안 되는 매출이었었고,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 낮에 정말 한 명도 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저녁에 한 커플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매출은 그 커플 한 팀이 다였어요. 그게 한 17,000원 정도 되는 매출이었는데, 보통 창업하면 오픈빨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오픈빨은 일반적인 곳에 일반적인 창업을 했을 때의 오픈빨이 있다고 보고요. 저같이 이렇게 숨어 있는 곳에 있다 보면 오픈빨이라는 걸 전혀 받을 수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 창업이다 보니까 주변에 지인분들을 또 부를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힙하다, 을지로는 간판이 없는 곳이 힙하게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전에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였었던 거고요. 처음에 진짜 누군가 들어보면 진짜 무모했을 거고, 대단하게 매출이 나오거나,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유명한 매장과 어떤 브랜드가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아예 1인분으로 하신 거예요? 알바는?
제가 여기 셀프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그때 아르바이트는 아니었는데 제 친한 친구랑 둘이서 셀프 인테리어를 같이 했었고요. 그 친구랑 둘이서 의기투합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동업의 형태는 아니었고 제가 이제 주 메인이 돼서 매장 안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처음에는 거의 월급도 못 가져가고 서로 각자 월급도 못 가져가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차비 정도 할 수 있는 친구니까 이해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생이었다면 아마 좀 견디기 어려웠었겠죠. 사실 저도 견디기가 더 어려웠을 건데, 그렇게 서로 이렇게 좀 위안을 삼으면서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같이 인테리어를 해왔고 같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정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비전을 한번 가져가자 라는 것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메뉴도 그런 데 있었는지. 처음에 메뉴는 커피 위주긴 했었습니다. 그 커피 업계 들어온 지 한 10년 정도 되는 상태에서 다시 을지로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화려한 디저트라던가 아니면 귀여운 디저트, 뭐 먹고 싶은 디저트 이런 거보다는 조금 간편하면서도 어렵지 않은 디저트 위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은 하고 있진 않지만 핸드드립 메뉴도 좀 있었고요. 뭔가 커피 전문가로서의 그런 로스터리 카페처럼 커피를 주로 하고 디저트는 조금 서브에 두는 형태였었죠.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손님들한테 크게 매력이 있지 않은 카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게 할 수 있었는지. 그 처음에 간판이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 간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간판이 만드는 비용이 6,000원 들었거든요. 남들은 막 몇십만 원씩 꽤 비싼 비용의 간판을 단다고 했는데 저는 간판을 6,000원 주고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현수막을 만들어서 일단 이게 뭐가 있다라는 것 자체, 카페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알리기 위함을 일단 저는 간판으로 무조건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닌 현수막이었지만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직장인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리고 주변에 식당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카페가 생겼네 라고 했을 때 그 현수막을 보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름 저는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제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많이 했었었고, 나는 커피 전문가니까, 나는 커피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내 커피를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에도 제가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유지를 해야 되고 제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 카페라는 형태가 어느 정도는 잘 돼야 되거든요. 결국은 뭘 봤냐 하면 손님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